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는 친한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저승사자는 온통 검정칠을 해대고 무서운 얼굴로 망점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미지죠. 하지만 제가 겪은 저승사자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것이 저승사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런 이유로 어떤 이에게는 그다지 무섭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불화와 질풍노도의 시기로 찌들은 청소년기를 보내며 가출해서 친구와 살 때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살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렸을 땐 버스 열정 거장되는 거리를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며 약국에서 한두 알씩 모은 수면제와 수면기도제 등 수십 알이 손에 들려 있더군요. 그땐 수면제도 한두 알씩 팔 때였어요. 택시를 타고 돌아와 친구와 같이 지내던 숙소에서 사정없이 털어넣었습니다. 먹다 보니 약의 양이 너무 많아서 오버히트가 쏠리더군요. 넘어오다 목에 걸렸는지 호흡곤란이 엄청 심해져서 얼마간을 괴로워하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죽을 마음으로 수면제를 털어넣고는 죽는 게 갑자기 무서워지게 되었죠. 점점 몸이 나른해지면서 손발이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 났고 조금 멍해지는 찰나에 친구가 이를 갖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 흩어진 약봉지를 보곤 두말 없이 절 들쳐업고 뛰더군요. 그 아이도 어린 여자아이였을 뿐인데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한참을 뛰다가 택시를 잡아타고 원광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오버히트를 조금 해서인지 그때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모든 게 또렷이 기억이 날 정도로 말짱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고 사지가 종이장이 펄럭거리듯 덜덜 떨려서 그게 신기해서 한참을 제 손을 쳐다본 기억이 나네요. 응급실에서 호에 호스를 쑤셔넣더니 위세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넣는 건지 알았는데 코로 호스가 들어가니 자살 시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나긴 세척을 끝내고 미성년자인지라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야 해서 친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떤 비난도 할 여력이 없었는지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할머니 눈을 차마 마주칠 수가 없었네요. 할머니는 처치실 밖으로 옮겨진 저를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물을 떠오겠다며 커튼을 열고 나가시는데 의사가 지나가다 할머니를 보더니 뭐라 말을 했는데 약기운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건 잠을 못 자게 하라는 말을 하고 갔고 할머니는 물을 뜨러 나가셨죠. 저는 의사 말대로 잠을 안 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잠을 자지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나른하긴 했지만 잠이 올 만큼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래 위로 자주색 롱스커트로 된 투피스를 입은 누군가가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병동 문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 때문에 알던 여후배였습니다. 다짜고짜 괜찮냐며 씩 웃는 모습에 겨우 입을 열어 괜찮다면서 대답하곤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으니 그건 대답조차 하지 않고 저에게 나이트를 가자고 합니다. 오늘 꼭 같이 가자고 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랬는데 계속 같이 가자고 보채더군요. 그래서 말할 기운도 없으니 그만 가라고 했고 그럼 나 갈게 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아이가 나간 자리를 한참을 보는데 통로 쪽이 정면으로 보이는데도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 이상해서 할머니에게 물으니 그런 사람은 마주치지 못했다 합니다. 저보고 꿈꾼 거 아니냐는데 전 정말 잠을 자지 않았었지만 그 정신이 번쩍 들던 순간이 저도 모르게 잠을 잤나 싶어서 꿈인가 보다 했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있었나. 간호사가 오더니 할머니에게 수납을 하라고 했었는지 할머니가 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나가시며 잠을 자지 말라고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아까의 일도 석연찮고 그게 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 들어옵니다. 황당하게도 또 나이트를 가자고 합니다. 그때 제가 나이트에 맛이 들려 있었긴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그 아이를 째려보며 너 미쳤냐 하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계속 가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급기야 제 팔을 끌어당깁니다. 계속되는 졸라댐에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나이트를 깔까? 내가 춤을 출 기운이 남아있을까 하는 미련한 생각을 잠시 할 정도로 솔깃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간호사가 차트 같은 걸 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말하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 아이가 오는 시점부터는 왜인지 주위가 단색 화면처럼 푸르스름한 현상까지 드는 게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기분 나쁜 이질감에 그 아이에게 힘을 쥐어짜서 욕을 하며 헛소리 말고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놀란 것처럼 잠시 멈춰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면서 말로 표현이 안 될 무섭고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안 갈 거면 말지 왜 승질이야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 얼굴은 지금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납니다.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무서운 얼굴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도 역시 그 아이가 나간 순간에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할머니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퍼렇게 질린 얼굴로 할머니에게 간호사와 의사한테 물어봐 달라며 분명 난 잠을 자지 않았고 그 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으니 눈에 띌 거라며 붙였는데 할머니도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재우지 마라 했는데 왜 재웠냐며 할머니가 면박만 당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아무도 본 적 없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손목을 보니 잡았던 흔적처럼 발그스름하게 그 부분만 살이 상기되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침이 돼서 퇴원을 하곤 집에 가서 이틀 가까이 깨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이상한 꿈을 하나 꾸긴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으니 됐고 제 머릿속엔 온통 그 아이의 행방이었습니다. 절 병원에 데려다준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친구가 그 아이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시간엔 당연히 잠을 자거나 술 먹으러 나갔지 않겠냐며 오히려 친구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랍니다. 할머니가 나중에서야 안 하려다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데 잘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데려갈 사람이 쉽게 따라간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절실한 크리스찬의 권사인 할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체육창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오래전에 지어진 곳이라 체육관이 없어서 운동장 뒤에 작은 체육창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는 배구부의 라커룸으로 사용되었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어서 폐부되어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구부였던 선배가 말하길 전에 배구부원들도 그 라커룸에 들어가길 꺼렸다고 합니다.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인데도 누군가 훔쳐보는 느낌이 나서 라커룸에 귀신이나 괴인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폐쇄된 체육창고로 왔습니다. 문은 자물쇠로 튼튼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장난삼아 그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밀폐된 빈 공간이어서 메아리 치듯 창고 안에서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두드려보라고 재촉했고 이번엔 조금 힘을 실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역시나 노크가 끝나기 무섭게 똑똑똑 하는 메아리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지켜보던 친구가 흥미로웠는지 이번에는 자기가 해보겠다면서 저를 밀쳐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잘 들리던 메아리 노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주먹으로 힘껏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보기도 했지만 끝내 메아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문을 두드려봤지만 결국 아무도 그 메아리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아이들은 저를 떠밀며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겁은 났지만 용기를 내어서 다시 두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할 땐 울리지 않던 메아리가 제가 하니 다시 들렸습니다. 모두들 놀라 도망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의 일을 들으신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인 걸 알고 있는 이상 함부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란다. 없던 곳에도 누군가가 생긴단다.
졸업 후 체육창고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체육관이 들어서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아직도 그 노크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만 노크 소리가 들렸던 걸까요? 저는 창고 안에 있던 어떤 존재가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도 잠겨있는 문을 보면 으스스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